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공간 변화라는 주제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지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라는 테마로 해서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지역의 공간 변화가 나타나는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 산업화와 도시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지역의 공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 지역을 통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차시 진행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공간 변화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지역 변화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 태화강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라는 그 도입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교과서가 지금 이 PPT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만큼 그냥 바로 예시 답안을 보면서 추측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 교훈에서 보면은 산업화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하천오염과 같은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 이 전 사진을 보시면 오늘날 태화강의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발달한 울산광역시 옆을 관통하는 이 태화강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도 예전에는 여기서 깨끗한 물에만 서식하는 제첩이라고 하는 민물 조개가 많이 잡혔던 모양이죠. 하지만 울산광역시는요, 지금 조선, 그다음에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산업 등 우리나라에서 공업 분야에 있어서는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업단지 시설들이 모여 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 태화강이 오염이 돼서 더 이상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제첩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광역시는요, 대기업 그런 시설 공장들이 굉장히 좁은 면적에 모여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좋죠. 그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런 것은 장점이지만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생태오염 같은 단점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 지역은 이제 목포니까요. 목포에서는 과연 어떤 지역이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뭐 목포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바다 건너가면, 강을 건너가면 영암의 삼호읍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도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산업단지인 대불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뭐 현대삼호중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선소 관련 업체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자, 그 지역에서 그러한 대기업 공장들이 벌어다주는 금전적 수입, 경제적 수입,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 이런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도 또 우리나라 이제 우리 목포의 청정 자원인 이 앞바다의 어떤 그 깨끗한 수질, 이런 것들이 좀 오염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시간이 변하고 그 지역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변하게 되면 함께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간을 변화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산업화입니다. 원래 한적한 어촌마을이었던 울산이 여러 가지 공장시설, 공단 등이 들어서면서 광역시라는 대단히 광역자치단체로 커지는 것이 바로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공장이 많이 생기니까 일해야 하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한 일자리를 찾아서 촌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이촌향도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전체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살아가는 공간을 우리가 보통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도시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굉장히 농촌과는 다르게 서로 사람들끼리 잘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교류도 좀 적고, 비교적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가 생활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고요. 취향도 다양하고, 그런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좀 커다란 도시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우리 옆에 있는 광주광역시를 예로 들어보면요. 나는 뭐 좀 경기, 운동 스포츠 경기를 좀 보고 싶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가도 되고, 그 다음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 FC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가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음악이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서 콘서트를 관람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취향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공간이 또 변화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한적한 곳이었는데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번성한 경우. 반면에 예전에는 굉장히 산업이 발달했었으나 그 산업이 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쇠퇴하게 된 그런 두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따가 그림으로도 나오겠지만 에스파냐의 빌바오시가 굉장히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 하나 좀 같이 볼게요. 신도시가 뜨면 주변 지역은 빠르게 쇠락하고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는 여기는 악순환이 구겐하임 반복되곤 하죠.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정부와 유명한 미술관이 지자체들이 위치해 도시 있습니다. 재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JB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의 도시 재생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쇠락한 철강 도시에서 유럽의 으뜸 가는 문화 도시로 변신한 스페인의 빌바오를 강진원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스페인 북부 항구 도시 빌바오. 철강과 운송업이 발달해 19세기 도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철강 산업이 쇠퇴하자 일터를 잃은 젊은이들이 떠났고 강은 오염되는 등 도시가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El trabajo, como éramos jóvenes, los jóvenes pueden sentirse inseguros, pero sí ven futuro. Un joven que no ve futuro es un joven que está en crisis. 위기의 순간에 빌바오의 선택은 문화 서비스 도시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빌바오시의 도시재생은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죽은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물을 도시로 불러온 겁니다. 은색 티타늄이 신비롭게 빛나면서 마치 물결이 이는 듯한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시는 다른 도시들이 거절했던 미술관을 유치했고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솜씨로 오늘의 구겐하임이 탄생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과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보기 위해 인구 35만의 작은 도시에 한 해 1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Alrededor del Museo Guggenheim trabaja la misma cantidad de gente. Cerca de 6.000 puestos de trabajo dependen del museo. Por lo tanto, hemos conseguido trasvasar puestos de trabajo de lo que antes teníamos y quebró. 또 도시의 젖줄인 네르비온 강의 오염을 제거하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한 뒤 문화시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쿠나 젠트로아입니다. 수백 년 역사의 와인 창고의 내부를 헐고 도서관과 공연장, 쉼터 등 모든 걸 망라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버려졌던 시설이 문화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시의 큰 마당이 된 겁니다. Vale, pues esta zona antes, como el edificio estaba abandonado, pues era una zona que no tenía mucho valor, pues estaba un poco triste y gris. Y ahora, pues es toda una experiencia cultural, o sea que. 이 밖에도 수많은 도시의 그늘을 문화 공간으로 승화시킨 빌바오는 유럽 최고의 문화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 랜드마크 건축물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빌바오 효과. 구겐하임에서 시작된 빌바오의 기적은 전 세계 낡은 도시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네, 빌바오시의 사례를 하나 살펴봤는데요. 이 시는 예전에는 항구 도시여서 이런 무역업 등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었지만 산업 구조가 최근 지금으로 현재로 이제 들어서면서 그런 산업들이 좀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도시가 침체됐는데 새로운 색다른 디자인의 예술 공간, 미술관을 하나 들여오게 되면서 그 지역의 이미지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공간이 산업구조에 의해서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네 번째, 교통통신의 발달이고요. 여기는 뭐 갑자기 그 지역에 고속도로 건설이 된다든지 혹은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에 의해서 그 도시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충청남도의 당진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좀 그 사이에 만을 두고 경기도랑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바다를 건너는 다리가 건설이 되고 건너에 있는 경기도 평택시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시설들이 이렇게 쭉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런 산업이 발달하게 된 그런 사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공간 변화가 초래하는 양상,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좋은 점으로는 토지 이용, 산업, 생태환경, 인구, 주민 직업, 인간관계, 주민 가치관 등이 뭐 도시적 특성을 띠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각 지역에 가진 고유의 특성이 약화되거나 새로운 지역성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변화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을 거예요. 춘천과 서울을 잇는 전철인 경춘선입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빨대 효과 같은 게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은 춘천이라고 하면 강원도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 거리로는 가깝지만 여러분 심리적 거리라는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선생님도 전라남도에 근무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먼 곳이라고 느꼈어요, 이곳을. 근데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도 하고, 또 선생님 집이 위치한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요, 대한민국은 되게 작습니다, 여러분. 3시간 안에 어디든 거의 다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심리적 거리가 그만큼 많이 좁아진 거죠. 짧아진 거죠. 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한 지역이라고 사람들한테 여겨졌던 춘천이라는 도시가 전철로 40분 정도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되다 보니까 이제는 춘천을 강원도 먼 산골짜기에 있는 곳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된 거죠. 지역성이 변화한 겁니다. 강원도에 있었던 도시라는 그런 인식에서 여기도 이제 수도권이구나, 1시간 이내에 서울로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이 변화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기업과 혹은 산업 구조가 변화해서 지역이 변화하게 된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크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요타라고 하는 일본 자동차 회사의 로고입니다. 일본에는요, 근데 이런 도요타라는 기업의 이름이 붙은 도시가 있어요. 왜 그런 이름이 붙게 됐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함께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영상을 틀어드릴게요. 지역과 기업의 멋진 파트너십으로 일구어낸 명품 도시. 주민 만족도 71.6%, 더불어 행복한 사회. 기업과 지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企業にとって短期ゲームは持続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必ず必要なものであるという信念に基づいているからです。 풍요롭고 활기찬 도시 건설. 지역과 기업의 협력과 상생이 있습니다. トヨタ自動車がなかったら豊田市になって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 지역과 기업, 내일을 위해 함께 갑시다. 네, 방금 살펴본 사례는요, 지역이 어떤 그 기업에 의해서 지역성이 바뀌게 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일본에 위치한 도요타시인데요. 원래 여기는 그 고로모시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원래 도요타 자동차의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 도요타시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수도 많아지고, 또 그 시민들의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점점 도요타에 관련된 사람들이 도요타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도 보시면 총인구가 42만 명인데 거의 18만 명,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도요타와 관련된 그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종사자 수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포함하면요, 아마 절반이 넘을 거예요. 네. 자, 그랬었는데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1위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유명해지면서 아예 이 지역에 도요타 자동차가 가져다 주는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이름을 아예 기업의 이름으로 바꾸겠다 라고 해가지고 도요타시라는 굉장히 참신한 형태의 도시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제품 출하액도 보시면 연간 100조 원으로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기업 입장에서도 좋겠죠. 일단 시 이름이 자기네 회사 이름이니까 홍보 효과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안에서 뭐 공장을 확장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에게 여러 가지 편의나 혜택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자, 지역과 기업이 결합한 선한 사례죠. 좋은 사례를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나쁜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쉐보레 아시죠? 쉐보레가 한국 GM이라고 하는 GM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대우자동차를 인수해서 설립했던 기업인데요. 한국 GM이 원래 인천에도 공장이 있고 전라북도 군산에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작년에 군산에서 공장 철수를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 경제를 거의 이제 뭐 지탱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했던 그런 산업체인데, 이 산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지역에다 여러 가지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외식도 하고 뭐 집도 사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연쇄적인 작용으로 지역의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나쁜 사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자, 아까 영상으로 살펴봤던 빌바오시의 공간 변화입니다. 쭉 만화를 감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철, 조선 등 공업 등의 2차 산업 중심에서 이제는 좀 문화와 관광,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도시가 다시 활성화를 하게 되는 사례를 보여줬던 지역이죠. 자,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테마는요,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역점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유달산 자락에 가면 그 역 앞으로 해가지고 근대문화 역사거리라고 들어보셨죠? 그쪽에 일본인들이 살았던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적산가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활성화시켜서 카페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 어떤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게끔 하는 박물관으로 바꿔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게 이 목포 관광의 하나가 테마가 되는 거죠. 그런 근대문화, 역사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게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 지역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학습하고 이번 시간 맞춰볼게요. 자, 1번. 땡땡으로 인해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면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 약화되고 있다. 뭘까요? 그렇죠. 도시화입니다. 2번.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하여 다시 성장한 빌바오시처럼 땡땡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공간이 변화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공업이라든지 항구를 활용한 무역업이 발달했던 곳인데, 지금은 예술, 문화 이런 3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자,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번. 지역의 특성은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우리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2번. 공간 변화로 인해 주민들의 직업, 가치관 등이 변화하기도 한다. 당연히 공간이 변화하게 되면 주민들도 함께 변화하겠죠. 혹은 반대입니다. 주민들이 변화하게 돼서 공간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영향적 관계구나 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공간 변화는 토지 이용, 산업, 생태 환경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변화에 걸쳐서 일어나니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과제를 선생님이 한번 내드리면요. 우리 맨 처음에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울산 태화강이 도시의 어떤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포시 혹은 여기 인근에 있는 영암이나 무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두 지역에서는 어떠한 환경 파괴 사례, 도시화나 산업화에 의해서 어떠한 환경 파괴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서 댓글에 달아주시면 이번 시간 과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 인근에 있는 영암, 무안까지, 신안까지 낄까요? 자, 산업화 혹은 도시화 혹은 교통발달. 자, 요거는 얼마 전에 신안에 이제 개통된 천사대교 같은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다리 연결이 꼭 그 섬에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가져온 어떤 환경, 생태적 측면의 아닙니다. 인문까지 하시죠. 인문적 측면의 부정적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 방안까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업화 도시화가 가져온 환경 생태적 혹은 인문적 측면에서의 변화, 양상을 하나 적어주시고, 자, 문제점이겠죠? 그로 인한 해결 방안을 함께 적어주시면 이번 시간 과제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해보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